안녕하세요. 유연함TV의 유연함입니다. 오늘은 가양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 등촌 택지 개발 지구와 염창동 일대가 향후에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양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2030 세대 분들께 꼭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신축 아파트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좋은 곳, 그리고 내가 삶의 거주의 만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했냐면,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가격이 잘 오르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 뭐 내가 실거주하면 되니까 가격이 안 올라도 상관없어. 내가 좀 삶의 거주가 편한 곳, 그리고 그런 곳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곳에만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정말 잘못된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그래, 뭐, 여긴 저평가야. 되게 살기 좋고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봐서 가격이 안 오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가격이 안 올라도 내가 살면 돼.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어렸을 때 생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보고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은 되게 좋지 않죠. 그리고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 진행이 거의 완성기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신축 가격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하는 거는 초창기의 모델, 그런 부분에 투자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 시간이 돈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추가 분담금을 상당히 두려워하죠. 추가 분담금을 두려워하니까 당장에 뭐 7억이든 10억이든 추가 분담금이 너무 두려워. 그러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해 가지고 '내가 이거 10 년, 15년 길게는 20년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향후에 신축 아파트가 만약에 50 억이 되고 100 억이 되는 곳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50억, 100 억짜리를 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5 억짜리를 투자하고 또 그게 굴러지고 또 거기서 오른 다음에 또 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세제를 규제를 하고 어떻게 종부세나 아니면 보유세,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특, 공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건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월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그런 규제들은 변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규제가 상당히 세죠.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하면 부동산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렴하게 보입니다. 부동산이 저렴하게 보이고 부동산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또 규제를 풀어주고 완화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펼치는 이런 규제들을 맞서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현명하게, 그리고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양동을 오늘 제가 2030 세대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가양동을 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가양동이 좋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축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기축에 대해서 조금 연식이 되지 않은 걸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기축 중에서도 한 15년을 아파트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기축 중에 30억을 넘은 아파트를 바라보고 노후화된 아파트가 새롭게 변모해서 그런 것들을 시간을
태우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 가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단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 부동산의 급지를 생각할 때 평단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가양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가양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가양 4단지, 5단지, 7단지, 8단지, 9-1단지는 임대 아파트고 2단지, 3단지, 6단지, 9-2단지는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단지와 그리고 3단지와 3단지와 6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히 6단지 같은 경우를 저는 좀 좋게 보고요. 그리고 3단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양천 향교역이 급행은 아니지만 CJ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양 2단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15평, 17평, 21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3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도 13평, 15평, 20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양 6단지 같은 경우는 15평, 19평, 22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평 같은 경우는 한 8억 3천대 거래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가는 아마 확인해 보면 한 8억 4천대 이 정도까지 최고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작은 평수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용적률이 현재 192%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재건축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노후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역세권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 부분이 용적률 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공 임대에 대해서 기부 체납은 해야 되겠죠. 기부 체납을 하더라도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가양역이 급행인데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가 변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오래된 이런 작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까? 나는 차라리 경기도에 30평대에 8억 3천 주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살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신축 30평대에 8억 3천을 살 거냐? 아니면 여기 가양에 있는 오래된 정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8억 3천에 15평밖에 안 되는 것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2030 세대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아,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 된다라고 해도 추가 분담금이 10억 이상 될 텐데 이 부분을 내가 15년 후에 만약에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10억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10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의 일인데 그 인프라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향후에 더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분양을 하고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래 10년 후, 15년 후에 이 돈의 가치가 지금의 10억의 돈의 가치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10년 동안 정말 알뜰살뜰 모으고 여러 가지 다른 투자로 돈을 더 증식시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아파트가 그럼 가치가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양 급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보면 CJ 부지 개발이 있죠. 당연히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인프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양역에 지금 대장 홍대선이 착공을 했고 31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31년 내 개통 예정인데 이 부분이 어디로 가냐? DMC 쪽 홍대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DMC, 홍대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기 용이하죠. 그리고 가양역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대한 출퇴근이 정말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 9호선 급행을 타고 가면 강남 삼성역 여기까지 출퇴근이 상당히 용이하죠. 그리고 마곡지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들이 회사에 대한 직주 근접 그리고 이런 곳들에게 이런 곳들을 가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마곡이 지금 현재 30 평대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17억 요 정도? 17억 5천 뭐 요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강변에 대한 프리미엄이 신축이 됐을 때 이 지역이 30 평이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신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면 마곡이 17.5억이면 적어도 가양은 한강 프리미엄을 붙여서 5억 이상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가 추가 분당을 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신축이 되었다라고 하면 마곡보다는 훨씬 더 마곡 대장보다는 훨씬 더 비싼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시간의 투자와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됐을 때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라 라는 것 때문에 가양을 설명드렸고 가양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한 재건축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재건축을 투자했을 때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내가 모두 다 돈을 갚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10 년, 15년 동안 어떻게 돈을 자산을 증식시킬까? 그리고 돈을 모을까? 그래서 향후에 입주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킬까? 그리고 만약에 if입니다. 만약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모자란다. 근데 15년 후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15 년은 걸립니다. 15년 후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치, 돈의 가치가 지금의 돈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은 그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평당가를 생각하고 지금 신축이 됐을 때 가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한강변 아니면 개발이 있는 호재가 있는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이 신축이 새로운 아파트가 됐을 때 기축보다 얼만큼 프리미엄이 더 있을까? 얼마나 안전마진이 더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꼭 생각할 거는 '그래 나는 새 아파트가 좋아.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경기도에 8억대 10억대 아파트를 살 거야. 30 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아기가 없다. 신혼이다. 그러면 같은 8억에서 같은 10억이라도 좀 작지만 이런 구축을 투자해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한강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가양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재건축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신축보다 이 아이가 신축이면 얼마나 더 비쌀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